는 네, 준비해 주시고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탑승을 위한 지능화 서비스로 성은수 석혜진 용인대학교 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석혜진 학생이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사회 현안 해결 지능화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용인대학교 AI 학부의 석혜진입니다. 오늘 저희 팀은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탑승에 필요한 지능화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PPT가 다른데. 이건 저희 아이디어 낼 때 한 PPT고 제출한 계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입니다. 197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선 2003년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 이후 현재까지 늘려왔는데요. 2019년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8.4%로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까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상버스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버스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잘 이뤄져 왔을까요? 우리는 종종 저상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저상버스, 누구를 위한 버스인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휠체어 사용자들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낮습니다. 근래에 실시한 대중교통 통행 실체 조사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저상버스가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저상버스의 탑승 과정의 불편함과 시간 지체 및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아래 사진은 휠체어를 이용한 한 유튜버의 영상을 캡처한 것인데요. 왼쪽 사진부터 보시면 휠체어 전용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직접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자리 확보를 위해 의자를 누군가가 접어줘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의 동승객이 없으면 보통 버스기사가 접으러 오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탑승객들에게 불만이 생기거나 시선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승차장에 거치되지 않아 버스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도 가까이에 차를 정차하지 않아 도로와 인도에 간극이 생기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리프트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프트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IT 기술을 통해 저상버스의 불편한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첫째, 저상버스 예약 앱과 버스 내 안내 방송, 둘째, 차도와 인도 간의 거리와 장애물 인식, 셋째, 자동 접이식 휠체어 전용 의자에 대한 기술을 제안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예약 앱과 버스 내 안내방송 연동은 기존의 전화 예약을 거치지 않고 앱을 통해 버스를 예약하면 해당 버스의 단말기에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이 정보는 안내방송 시스템에도 입력되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정류장의 근처에 도달하면 버스 내 탑승객에게도 고지됩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이런 안내방송이 나오게 되는데요. 앱과 단말기, 안내방송은 모두 GPS를 활용한 버스 정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므로 이 기술은 구현하기에 용이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현재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도와 인도 간의 거리 및 장애물 인식에 관한 기술인데요. 버스의 전방 카메라를 통해 정류장에 진입 시 승차장에 안정적으로 리프트를 거치할 수 있는 적정 거리가 블랙박스에 표시됩니다. 이 기술은 승용차 후방 카메라에 주차 보조선에서 고안되었는데요. 카메라가 주변 지형을 인식하여 선을 표시하는 것처럼 저상버스의 전방 카메라에 해당 버스 리프트 길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인도와의 적정 거리가 표시됩니다. 또 후문 주변에 장애물을 감지하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 운전기사가 알맞은 정차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식을 통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휠체어가 원활하게 탑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접이식 휠체어 전용 의자에 관한 기술인데요. 이 의자는 센싱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개폐가 조절됩니다. 폐쇄된 좌석을 개방하기 위하여 센싱 버튼을 조작하며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 인접 여부를 인식하는 적외선이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 좌석은 하중을 인식하여 사람이나 사물이 인식되면 센싱 버튼을 조작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자의 전자 제어 모듈은 인체 접근 시 작동되는 자동 접이식 의자에 관한 특허 기술에서 차용하였는데요. 물체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 센서와 주변 사물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등이 이 특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술이 적용된다면 저상버스의 불편한 요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휠체어 이용객이 앱으로 버스를 예약하면 예정된 정류장에 진입하기 전 차내 안내방송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을 고지하게 됩니다. 안내방송을 통해 휠체어 지정 좌석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에게 좌석 양보를 유도하고 안내방송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위하여 좌석 부근의 센싱 버튼이 시각적 신호로 좌석을 양보한 것을 알립니다. 버스 기사는 정류장에 진입 시 리프트가 인도에 안전하게 거치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며 뒷문 주변의 장애물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안전한 탑승이 가능한 곳에 정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지정 좌석의 센싱 버튼을 통해 좌석의 개폐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개폐 과정에서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 소요 시간이 감소하고 동승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좌석 개폐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탑승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술이 적용된다면 저상버스의 불편한 요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식 부분에서는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장 부분에서는 탑승 시 시간 단축으로 효율성 있는 버스 운영이 가능하고 IT 서비스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탑승을 위한 진흥화 서비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진흥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아까 굉장히 열기가 있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었는지 이제 다시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 그 기존에 굉장히 있는 아주 뭐 새롭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우리 사회 소외된 부분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어떤 대단한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